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신형 카니발 시승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니발들은 모두 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후에 이제 V6 가솔린 3.5 모델은 다른 시승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외장 컬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런치 행사장에서 외장 컬러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스트라 블루 컬러를 그때 못 보여드렸어요. 그 컬러가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있더라고요. 요 컬러거든요. 요 컬러가 아스트라 블루 컬러인데 요 컬러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유일하게 파란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스노우 화이트 펄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아이보리 실버,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죠. 그래서 펄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도 보면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날티가 좀 덜 난다고 해야 될까요? 신형 카니발에서 좀 날티가 덜 나는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타게 될 컬러는 제가 B09거든요. 판테라 메탈 컬러입니다. 그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스펙을 지금 보면 모두 다 똑같이 19인치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타서 카메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형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왕복 한 120km 정도, 꽤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코스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 거리를 좀 길게 프로그래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주행 거리를 주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한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기다렸던 바로 그 파워트레인인데요. 카니발은 현재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V6 3.5 가솔린, 2.2 디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까지 3가지의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 아마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3.5 V6,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2 디젤이 아닐까 싶은데, 생각보다도 2.2 디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패밀리 RV이기도 하고 뭐 캠핑용, 레저용 정말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카니발이기 때문에 정말 출퇴근하려고 타는 차를 카니발로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니발은 장거리 주행용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3.5 V6를 사기에는 뭐 유류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걱정과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전까지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한 파워트레인이 바로 1.6 터보 하이브리드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궁금했고요. 일단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공차 중량이 2.2톤입니다. 2200kg예요. 그리고 보통 카니발은 뭐 혼자 탈 수도 있지만 보통은 4명, 뭐 6명, 이 차만 해도 9인승이란 말이에요. 9명이 다 타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6명만 탄다고 하더라도 남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60kg만 잡아도 360kg의 공차 중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톤에 뭐 360kg, 400kg 정도 더하면 2.6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무거운 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디펜더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6명 탔다고 가정했을 때 2.6톤이나 되는 카니발을 이 1600cc가 안 되는 이 하이브리드로 운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느냐, 그리고 연비가 잘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6명을 섭외해서 6명을 태울 수는 없었지만 혼자 탔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출발지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3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고속주행 위주였고요. 고속주행 위주로 현재 1시간 조금 넘게 주행을 했을 때 트립 컴퓨터상의 연비는 12.5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13.5에서 14 정도, 복합 연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복합 연비가 그 정도로 나올까라고 의아했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12.5? 좀 더 타보면 좀 더 잘 나오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은 시승차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380km밖에 안 됩니다. 완전한 신차 컨디션이고 길들이기가 거의 안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비가 무난히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주행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까지는 12.5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V6 3.5 가솔린 모델 대비했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2.2 디젤 대비했을 때도 괜찮은 연비, 비교하기에 아주 적절한 연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산타페 하이브리드 제가 시승기 전달 드렸을 때 똑같은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조금 우웅하면서 시동이 걸리고 좀 반응이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신형 카니발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정차에 있으니까 제일 출발할 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EV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EV 모드일 때는 정말 쾌적해요. 말 그대로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니발 전기차를 타고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쾌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2.2 디젤 대비해서는 확실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앞차가 안 가네요. 브레이크 떼고 엑셀을 쓱 밟았을 때 확실히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 하면서 엔진이 켜지고 이렇게 엑셀을 밟았음에도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엑셀 반응이 즉각적일 필요도 없고,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엑셀을 빨리 전개를 한 거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께서 굳이 이렇게 엑셀을 빠르게 전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그시 출발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약간 가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초반 가속이 되는 느낌은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할 때 만약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야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살짝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반응성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차량 무게 자체가 2.2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엑셀을 신경을 써서 좀 부드럽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매끄럽게 출발할 수 있게끔 엑셀을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지그시 밟아 보겠습니다. 지그시 밟아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엑셀 전개 방식을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답답함은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한 30% 출발하자마자 한 30% 정도의 엑셀을 밟았다면 지금은 한 5에서 10% 미만 정도의 압력으로 밟았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하면 또 당연히 EV 모드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EV 모드라는 것은 엔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터로만 주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EV로만 그렇게 긴 거리를 갈 수는 없습니다. 평지라든지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는 EV 모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인데, 이렇게 언덕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가 거의 개입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쭉 밟을 때는 당연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힘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언덕길에서도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그때는 이제 EV 모드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V 모드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연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보다는 시내 주행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시내 주행을 더 오래 했을 때 연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서다 반복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이런 환경을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에 진입하기 전에 고속 주행도 조금 했었는데, 고속 주행에서 풍절음은 한 110km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풍절음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느껴졌고, 110km 이하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풍절음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0km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람 소리가 확실히 좀 크네 라고 느껴졌고, 120에서 한 110km 정도, 이 정도 경계선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속주행 안정성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산타페와 소렌토와 비교해 보더라도 120km 넘는 속도에서도 크게 부족하다라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 1열 승차감은 지금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2열과 3열 승차감은 1열보다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느꼈었는데, 그 이유는 방지턱이나 지금도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런 요철 구간을 지날 때, 그러니까 앞바퀴 넘을 때랑 뒷바퀴 넘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2열이나 3열 그리고 4열에 탔을 때, 특히나 4열 승객이 느끼는 승차감의 차이는 클 수가 있겠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3열, 4열 모두 다 동일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계기판에는 EV 모드가 떠 있고요. 시내 주행에서는 적극적으로 EV 모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 7일 중에 주 7일을 다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주 5일은 일하시고 주말 이틀 혹은 연차를 하루 쓰면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여행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 4일에서 5일 정도는 시내 주행량이 많겠죠. 그랬을 때는 하이브리드의 시내 주행 시에 높은 효율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뭐 초기 응답성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속도가 좀 붙으면, 탄력이 좀 붙으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 멀리 가실 때는 적당히 좀 만족하시면서 탈 수 있는 그런 RV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카니발은 대체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이 없는 모델입니다. 뭐 스타리아가 있긴 하지만 뭐 전고가 높아서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카니발은 좀 독보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기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것 같고, 또 소비자분들도 그만큼 또 민감하고 더 디테일하게 차량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에르고 모션 시트를 켜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일정 운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마사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 지금 피곤하지? 내가 조금 피곤함을 덜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리 부분 쪽에 마사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서포트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량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마침 고속주행을 할 수 있게끔 고속도로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하이패스를 지나서 40에서 속도를 쭉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속도를 갑자기 올릴 때 크게 아쉽지는 않은데, 확실히 이렇게 우웅 하면서 RPM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뭐 8단이나 9단이 아니기 때문에 RPM을 확실히 좀 쭉 끌어다 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100km까지는 풍절음은 무난한 편인데, 사실 이 풍절음보다는 하부 소음이 좀 더 크게 와닿는 느낌입니다. 지금 고속주행을 했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 지금 이게 휠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110km 정도로 맞췄고요. 앞에 차간 거리는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2단계 정도로 맞추고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 핸들 조향과 차로 이탈 방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핸들 잡으라고 떴는데요, 터치에서는 연장이 안 돼요. HOD가 없기 때문에 핸들 잡아서 살짝 이렇게 꺾어 주셔야 연장이 됩니다. HOD, 핸즈온 디텍션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형 소렌토도 동일합니다. 이게 산타페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옵션 사양이에요. 핸들도 잡으라고 떴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지금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의 진행 방향, 그리고 몇 킬로에서 어느 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제한 속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선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방향 시등을 살짝 터치하게 되면 해당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 방향 시등까지 알아서 꺼주게 돼요. 그리고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시보드의 높이를 좀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시야가 확실히 좀 탁 튀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뭐 원래 앞유리가 크기도 하지만 이 대시보드를 낮춤으로써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고요. 최근 출시되는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모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되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뭐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차선이 살짝 비어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방향 시등을 넣고 살짝 핸들에 손 올려놓으면 지금 차로 변경했고 방향 시등까지 스스로 껐습니다. 차로 변경까지도 아주 스마트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핸들이 무거워서 좀 불편하다, 어깨가 좀 뻐근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카니발은 남성분들도 많이 운전하시지만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핸들의 무게감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분들께서 방향을 전환하신다거나 유턴을 한다거나 이 카니발을 주차한다라고 했을 때 핸들의 무게감이 그렇게 묵직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CCNC 기능이 적용이 돼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들 대비해서 매력적인 부분,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계기판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의 디스플레이가 현대자동차들의 최신 모델들은 약간 뭐 바늘의 컬러라든지 디자인 부분에서 유치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시승한 산타페라든지 투싼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약간 좀 유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세련되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를. 그래서 계기판의 디자인이라든지 폰트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로 바꾸면 에르고 모션 시트 옆구리를 꽉 조여줍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는 1.6 터보에서는 별로 안 어울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속이 빠르지 않을 뿐더러 그냥 연비만 낭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코, 노멀 모드도 없어요. 그냥 에코가 노멀입니다. 에코 모드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2열 좌석에 앉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열보다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역시나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데, 가장 눕혔을 때는 이렇게까지 꽤나 많은 각도가 눕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눕히는 것보다 저는 한 요 정도 각도로 앉아서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양쪽에 다 팔걸이가 있고, 여기 보면 수동식 선블라인드까지 들어가 있고, 또 스타리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창문이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여는데, 이 카니발은 일반 세단이나 SUV랑 똑같이 위아래로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스타리아와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RV이긴 하지만 조금 더 SUV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탑승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스타리아보다는 좀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1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열에서 느꼈을 때는 2열보다 1열이 좀 더 낫겠다라고 느꼈는데, 2열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지금도 이 요철이나 약간 둔턱을 지나고 있는데요. 1열 대비했을 때 좀 전에 제가 1열을 탔기 때문에 그 감각을 그대로 살려서 느껴보더라도 2열 승차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살짝 이렇게 턱을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열도 웬만한 SUV 못지않은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열에서는 뭐 열선 통풍 시트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220V 여기 꽂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12V 시거제 이런 편의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송풍구 천장에도 있습니다. 송풍구 천장에 있고, 여기서 온도 조절이랑 바람 세기 조절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2열에서 천장을 봤을 때 그렇게 개방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1열에는 작은 썬루프가 있고, 여기 제 머리 위에 바로 썬루프가 또 있기 때문에 2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열만큼 2열 승차감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열에 앉았습니다. 카니발 3열에 앉았고, 제가 시승하는 건 9인승입니다. 지금 2열 좌석을 아까는 제가 가장 뒤로 뺐는데,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위치에서 뒷좌석을 약간 배려한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랬을 때는 3열에 제가 178인데 성인 남자가 이렇게 앉아서 가기에도 크게 부족한 느낌은 아닙니다. 뭐 레그룸이라든지 지금 헤드룸도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편이고, 지금 시트는 좀 세워놓은 편입니다. 시트 각도는 지금 보시면 이만큼 거의 180도까지 눕혀집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3열에 앉아서도 시트를 이렇게 눕히면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고, 이 팔걸이 겸 여기 컵홀더도 여기 2개 있고, C타입 포트 있고, 3열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선블라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옵션이 3열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열 역시나 여기 상단부에는 송풍과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LED 속소등까지도 개공이 되고 있어요. 3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2열보다는 약간 통통 튄다, 약간 충격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3열부터는 조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열까지는 편안했거든요. 근데 3열이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아까처럼 이렇게 둔턱을 넘을 때 퉁퉁 하는 느낌이 확실히 2열보다는 3열이 바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2열과 3열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이 또 2열보다 좀 더 높습니다. 확실히 스타디움 포지션을 채택했다라는 게 1열, 2열, 3열에 이렇게 번갈아 앉아 보니까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3열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아쉬운 부분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2열보다는 살짝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성인 6명까지는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운데 통로도 있기 때문에 다리를 뻗어서 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3열의 승차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행사장에서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내외부 실내 공간, 또 카니발은 실내 공간과 옵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리뷰도 추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니발 V6 3.5 가솔린 모델도 시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 모델도 타보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워트레인 부분, 승차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도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